거래소 자체가 해킹당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해킹당해서 100% 날려먹을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배분 중요합니다. 전재산 코인 안 좋습니다. 코인 바닥에서 내 돈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고요. 각자 도생, 각계 전투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주말에 바이비트라는 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2조 원 정도 해킹을 당했다고 하죠. 자, 거기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당신의 코인이 안전한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해커가 습격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죠.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사태입니다. 네,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라자루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40만 개 14.6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북한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찾아보니까 GPT 말로는 3.5조라는 말도 있고 12조라는 말도 있다. 야, 3.5조가 맞으면은 진짜 북한 예산 절반을 지금 바이비트에서 조달한 겁니다. 근데 저도 바이비트에는 없지만 바이낸스에 자금이 꽤 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꽤 친하거든요. 이분이랑 꽤 오래 유선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도 바이낸스, 바이비트 둘 다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굿뉴스는 바이비트 고객은 피해가 없습니다. 해킹 후 바이비트의 대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CEO가 곧바로 X에 나와가지고 해킹당한 코인을 우리가 못 찾아도 우리 바이비트는 파산 안 한다, 고객 자산 다 물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비트에서 자금 출금 요청이 35만 건이었다는데 그 중에서 99.99%는 출금 완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이비트에서 돈 빼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돈을 빼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이비트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빌려주는 등 유동성을 제공해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만의 브라더후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바이비트, 야 그래 우리 다 거래소, 아이고 바이비트가 어려워? 우리가 도와줄게. 화이팅! 도와주고, 아이 그래 다음엔 네가 다 도와주고. 은행 쪽에서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코인 거래소는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지들끼리 막 이렇게 도와주나 봐요. 아이고 어렵네, 도와줄게. 아이고 네가 해킹당해서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아무튼 한국인들도 바이비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후 대처를 잘했다 보다는 해킹이 없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오프라인에 있었던 이더리움 콜드 월렛을 해킹했다라는 건데 저는 좀 놀랐죠. 아니 이게 가능한 거야? 아니 인터넷에서 불리는 거 아니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해가지고 GPT 설명 좀 해봐 해가지고 설명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야 너무 복잡하니까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봐 라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큰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2조를 털어갔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안전하다고 알려진 콜드 월렛이 해킹되었습니다. 콜드 월렛은 무엇인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지갑으로 해킹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해커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짜 화면 사용. 해커들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이를 실제 화면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스마트 계약 변경, 가짜 화면을 통해서 승인하도록 유도한 후에 해커들은 시스템의 규칙을 변경해가지고 콜드 월렛을 완전히 제어했다라고 하고, 다중 서명 우회, 여러 명의 승인이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피해가지고 해커들이 모든 자산을 자신들 지갑으로 옮겼다. 한마디로 해커들도 엄청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드 월렛이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어도 사람의 실수나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하면 해킹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콜드 월렛도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똑같은 방법으로는 바이비트도 그렇고 다른 거래소들도 아마 제정신인 경우에는 안 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자주 쓰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는 해킹에서 안전한가? 라고 여쭤보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에이 그럴 리가요. 한국 애들이 중국 애들보다 보안을 더 잘할 일은 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그쵸, 사실 뭐 개발자 실력 차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한국과 중국이 비교 자체가 사실 안 되잖아요. 누가 더 세게 있어 솔직히. 한국에서 사실 뭐 개발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모르겠다.
있겠다. 별로 없을 거거든요. 개발 잘하는 사람들. 아무튼 중국 거래소인 바이비트를 이 정도 털릴 정도면은 업비트와 빗썸도 안전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들이 보안 시스템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훌륭한 해커가 못 뚫는다는 보장도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해킹하는 것과 코인 거래소의 해킹 차이는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천재 해커라서 해가지고 우리 은행을 해킹해가지고 1조 원의 해킹을 했습니다. 브라보, 잘했어. 자, 그런데 이거 현금화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일단 뭐가 이상 기류가 생기면은 은행이 전부 다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좌도 막을 수가 있고 송금도 막아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솔직히 우리 금융기관에 있는 돈은 다 그냥 컴퓨터 숫자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를 되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FIU인가? 뭐 그런 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성상 거래를 되돌릴 수가 없고요. 한번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에서 돈이 출금돼서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중앙화 금융기관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 케어가 훨씬 더 잘 되고 이런 해킹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북한이나 해커들 입장에서는 코인 거래소는 상당히 괜찮은 거죠. 물론 해킹한 코인을 현금화하는 거는 어렵긴 한데, 근데 가능은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능은 확실히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현금을 금융기관에서 해킹해가지고 그걸 현금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거래소가 털렸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거래소 아이디, 그러니까 내 아이디, 내 패스워드, 내 구글 OTP 이런 게 털려가지고 해킹당한 사례는 거래소가 해킹당한 사례보다 한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많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몇억, 몇십억 해킹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 꽤 대중에 알려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모든 2FA, 3FA 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라면요. 자, 예를 들면은 3단계 인증이라는 거는 뭐 이런 게 있지. 사용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거, 비밀번호, 핀 번호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만이 소유한 거, 스마트폰, 하드웨어 토큰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이제 뭐가 와가지고 그걸 클릭해야지 거래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고유의 생체 정보, 지문, 홍채, 얼굴 인식 이런 걸 다 하면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3단계 인증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많이 할수록 안전하고요. 코인 한번 해킹 당하면은 99.9% 확률로 못 되돌려 받으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안전망을 깔아놓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하면 좀 취약하니까 3개 다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네, 훌륭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장기 보유하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물리적 콜드 월렛으로 보관을 한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잘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패스워드나 뭐 이제 이런 키 같은 거를 핸드폰 사진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구글 뭐 클라우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관을 해 놓고요. 패스워드랑 뭐 그런 거. 그리고 사고 팔 때만 거래소에 송금해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만들거나 이런 게 가장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고요. 물론 콜드 월렛도 해커들이 원래 털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 돈이 별로 없잖아. 그래가지고 해커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당신의 콜드 월렛을 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정 거래소 해킹당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여러 거래소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나름의 자산 배분이죠. 한마디로 업비트만 한 게 아니라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어쩌고 저쩌고 거래소를 쓴다라는 거고요. 근데 물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세 번째, 코인을 안 하는 돈은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바이낸스에 USDT로 냅둘 수도 있는데 USDT로 사실 US 달러가 아니고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해킹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냥 내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 재산을 코인을 보유하는 거는 이러저런 이유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하기. 제발 내 계좌가 해킹되면 안 됩니다. 제 거래소가 해킹되면 안 돼요. 제발 시리어 나 도와줘. 내 나쁜 거 한 적 없잖아. 제발. 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 코인 거래소 중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데에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런 거를 분명히 말을 할 거거든요. 전 보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거래소 자체가 해킹당할 수도 있고 내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로운 코인 투자자는
사실 없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코인은요 투자를 못 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내가 투자는 그럭저럭 하는데 해킹당해서 100% 날려먹을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중요합니다. 전 재산 코인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코인이라는 게 기대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이 바닥을 또 떠날 수는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거래소 2단계 인증, 3단계 인증 이 방어 꼭꼭꼭꼭 하시고요. 그리고 전 페이지에 제가 그 조언 드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조언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바닥에서 내 돈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고요. 각자 도생, 각계 전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해커가 와가지고 내 코를 베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즐겁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잘 챙겨가지고 여러분이 마이너스 100% 얻어 터지는 거를 제가 막아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마워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